정치운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전까지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을 시키고 그때까지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는 것으로 좀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법원에 현재 비대위원들에 대한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또 신청을 냈더라고요. 상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네. 우선 국민들 앞에 죄송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유감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우리 당 대표를 지내는 사람이 우리 당을 상대로 이렇게 끈질기게 계속 한다는 것은 참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도 너무 심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우리 인터넷에 여러 댓글을 보면은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 어떤 그 약자의 어떤 그런 응원글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굉장히 비판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이걸 보면은 국민들의 마음, 우리 특히 뭐 당원들의 마음은 더 그렇습니다만은 상당히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가처분도 제가 뭐 엊그제 위원총회에서 비상위원총회에서 제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가처분도 하나의 법이다. 네.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따르자. 그래서 가처분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모양새가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법을 검토해 법률가들이 같이 법을 검토해 보니까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면서 최고위원 체제가 해체가 됐어요. 해체가 된 걸 다시 그쪽으로 돌아간다니 법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결론을 내서 많은 위원들이 그렇게 동의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부 위원들이 꼼수다, 뭐 잘못됐다, 또 이준석 전 대표는 그걸 또 가처분을 하겠다. 참 답답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이제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이미 최고위는 해체가 됐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할 만한 그 근거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법원에 제출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납득이 잘 안 가는 상황이죠. 지금 인수위원회 2달, 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 180일, 한 6개월 정도 되는 시기 동안 좀 정부도 다 구성을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교육부,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총장은 물론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 구성도 다 못했죠. 그리고 이게 권력투쟁한다고 날을 새고 있습니다. 좀 집권 여당이 집권 여당답게 또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빨리 좀 질서를 다 잡아가지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미래 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굉장히 중청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위기에 제대로 좀 대응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빨리 좀 질서를 좀 잡았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을 정말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지겹습니다. 이제는 이런 뉴스 좀 이제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뭐 연장선인 것 같은데 오늘 그 윤상현 의원, 뭐 유의동 의원, 이렇게 수도권 의원들이 이제 그 어제 입장문을 낸 걸 보면은 그리고 나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얘기한 걸 보면은 결국에 이런 식으로 또 다시 이제 좀 덮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그분들은 이제 그 원내대표를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시면서. 이렇게 가는 상황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가 되는 거다. 그래서 국정을 결국엔 우리가 스스로 발목 잡는 거다라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그 의총에서도 소수 의견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의총이 한 100여 명, 한 뭐 70여 명 정도 참여했는데요. 그 소수 의견이 한 4-5명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 의견은 지금으로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행해서 이끌어갈 수밖에 없죠. 지금 새로 또 뽑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이죠. 소수 의견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안철수 의원도 소수 의견 중에 한 명이겠지만 오늘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로 교체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또 힘을 실었기 때문에 사실 언론에서 바라보는 안철수 의원을 소수 의견이라고 좀 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새로운 어떤 영향력을 있는 인물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 실제 안철수 대표님도 법적인 걸
상세하게 검토해 보면은 지금 현재 결정할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다. 저도 처음에는 아니 법의 판단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따라서 국민한테 시원하게 화끈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원내대표도 뭐 좀 교체를 하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본 거니까 그렇게 종합 결론이 됐다.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지금으로서는 없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도 일전에 뭐 간장 또 뭐 이런 표현을 많이 네. 했지 않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 이제 간철수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예. 간을 본다는 거죠. 근데 안철수 대표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해라 새 비대위 구성에 반대한다라고 자기 입장을 정했다는 것은 이미 간을 다 본 겁니다. 이미 국민의힘 내에 이제 다수가 새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총의 결론이 나왔지만 침묵하고 있는 다수들이 이미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또 다른 꼼수고 그리고 이 꼼수는 더 큰 꼼수로 불러올 것이다라는 이제 대세가 이제 형성이 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본인의 입장을 정한 거 보니까 이미 국민의힘 내의 대세는 권성동 사퇴와 새 비대위 구성 반대 이걸로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저희들 입장에서 이제 좀 해결책을 제시를 하자면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전제가 돼야 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리 따봉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정말 큰 분란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 이 세 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50%, 권성동 원내대표 25%, 이준석 대표 25%. 그래서 책임을 어떻게 지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정치와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정치 당무 불개입 선언을 하시고 국정에만 전념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6개월 뒤에 당원권 정지가 해제가 되면 복귀를 합니다. 그때 복귀를 하셔서 남은 임기를 다 채우되 다음 전당대회는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25%의 책임을 다하면 그러면 집권 여당이 질서가 잡힙니다. 대통령께서 사과하시고 정치 불개입 선언하시고 권성동 대표 사퇴하시고 이준석 대표 복귀해서 남은 임기 채우고 다음 전당대회 맨날 뭐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입니다 이러면서 마치 다음 전당대회도 자신이 출마를 하거나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지 마시고 복귀해서 임기만 채우고 차기 전당대회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진다면 집권 여당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전 의원께 이걸 추가로 여쭤볼게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로운 비대위가 어찌됐든 발판이 마련이 되면은 그때 가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새 비대위 구성은 이미 법원에서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새 당헌 당규를 고쳐서 새 비대위를 만들겠다. 아니 이거는 3살짜리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 이것은 이준석 대표 말대로 이거 무리수를 듣기 위해서 새로운 무리수고 이거는 꼼수를 듣기 위해서 새로운 꼼수, 작은 꼼수를 듣기 위해서 더 큰 꼼수를 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저거 가처분 소송 내고 또 본안 소송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퇴를 하셔서 새 원내대표를 뽑고 이분이 직무대행 체제를 맡고 난 뒤에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되고 난 뒤에 돌아와서 이준석 대표에게 당대표를 넘기고 그리고 남은 임기 다 채우고 새롭게 전당대회 해서 당대표를 뽑으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 또 비대위 만들고 또 뭐 하면은 이거는 정말 이게 나라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야당은 조금 잘못하고 실수를 해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국민들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 그게 우리 전재수 의원님의 여러 가지 뭐 따끔한 충고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우리 당이 이렇게 분란이 서럽고 또 국민들로부터 지지율이 낮아지고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가장 큰 원인은 저희들 당에서는 대부분 이준석 대표를 제일 큰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징계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전에서 뭐 대통령이 되면은 지구를 떠나겠다든지 또 대통령 한참 대선에
두 번이나 가출을 한다든지 또 되고 났는데도 최근에 와서는 무슨 그 신군부라든지 무슨 양두구역이라든지 참 이 통상적인 어떤 일반인도 쓰기 힘든 말을 많이 썼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이 모든 그 출발점이 성상납 또 그걸 무마하는 이게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만약 다른 사람은 내 같았으면 벌써 사표냈을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것을 뭐 예를 들어서 윤핵관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윤핵관의 탓이라든지 대통령의 탓이라든지 당의 탓이라든지 아니면 비대위 탓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가장 큰 책임이다. 그리고 나머지 가장 큰 책임을 진 사람이 큰 책임에 맞는 그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다른 책임이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이 있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다음에 그걸 하면 될 것이고 그다음 다른 분은 그 순차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우리 당의 흐름입니다. 이론이고. 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이제 그 외부에 비치기로는 이것이 지금의 이런 내용이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하기보다는 네네. 수습은 미봉체에 그칠 것이니 결국 끝까지 결론이 날 때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사실은 비치는데 지금의 모습이. 근데 그 경우에 사실은 그것이 정치의 과연 영역인가? 정치라는 것은 어떤 사법적으로 결판을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적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요. 맞습니다. 이 정치의 영역은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사법부에 보내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받았어도 안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뭐 일단 보내졌기 때문에 또 사법부에서 정치의 영역을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우리 당에서는 이 판단이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뭐 끝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존중하면서 그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찾느냐, 차선책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책무인 것이죠. 그런데 국민들이 화끈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뭔가 찜찜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징계 지금 추가 징계를 뭐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징계 내려지는 겁니까? 징계의 그 결정은 윤리라든지 이런 데서 할 그렇죠. 것이고요. 하겠죠. 그날 비상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당 분란의 가장 큰 책임은 이준석 대표다. 그 앞에 단순한 성상납 또 그게 무마 의혹 관련해서 당헌권 정지 6개월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출당이라든지 또 다른 더 강한 징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추가된 것이죠. 그 전체 의견 중에로.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든 또 윤핵관이든 이분들이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려고 했는데 아니 몰아내지도 깨끗하게 몰아내지도 못하면서 지금 또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 새롭게 비대위를 만들려고 하는 거. 근데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이것은 당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이 판단을 한 것이고 그리고 법원도 어지간함은 있잖아요. 정당 자치, 정당의 자율성 이걸 존중을 합니다. 이 사법부가 입법부에서 일어나는 일, 또 정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개입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법원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이 상황에 개입을 하느냐 하면 정당 민주주의가 말하자면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기에는 심대하게 정당 민주주의의 절차와 과정들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 자치, 정당 자율성을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이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당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힘 내에 어떤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이러한 헌법 파괴 행위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사회 전 분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 걱정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법의 위계 질서는 명확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시행령이 법을 그냥 압도합니다. 시행령 국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마찬가지 너무 많이 형태가요. 나가니까 여기서 한번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민주당도 지금까지 마찬가지 형태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계속 대통령과 윤핵관이 그 전체 이번에 새로운 비대위도 주도를 한다는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새로운 비대위 관련한 것은 대통령도 관여한 바 없고요.
윤핵 감독하냐 한 바 없습니다. 여기는 상당수 법조인들 또 우리 참여 한 70명 한 분 한 분이 거의 다 발표를 해가지고 그 중에 대다수의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다음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찰이 그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정치적 행태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취임 첫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최근에 백현동 특혜와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것은 이재명 그 대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일부 이제 특혜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이재명 의원과의 어떤 연결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 절차와 과정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감사원 결과가 나온 겁니다. 경찰은 어떻든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일단 뭐 이 정치적 사건이고 하니까 이게 불송치하기로는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감이 있었을 테고 결국은 이제 검찰로 책임을 미룬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이재명 대표가 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사법 리스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철저하게 수사가 돼야 되고 이재명 의원 당 대표께서 이제 직면하고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이 실력과 능력으로 또 리더십으로 이 부분 이제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두 사람이 경쟁을 했는데 한 분은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되고 한 분은 낙선을 해서 당대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법적 잣대라든지 수사의 잣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국민적 공감대는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우려를 민주당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이제 대표죠. 네.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넘어서기가 간단치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백현동 관련 것도 뭐 감사원의 그 이야기가 있었다지만은 국토교통부에 여러 가지 성남시와 주고받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 외에도 김혜경 법카에 대한 조사도 끝나 있고요. 그 다음에 쌍방울 이제 변호사 대납 관련 쌍방울 관계자가 지금 외국에 도피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라든지 성남 FC도 지금 압수수색을 다 했거든요. 이런 관계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직도 뭐 남아 있는 부분도 많고요. 간단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하면 사실은 아까 그 전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게 이제 균형성이라는 부분. 민주당에서 이제 많이 이제 공세 포인트라고 할까요? 잡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은 수사를 하면서 왜 그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김건희 여사라든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은 늘상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어떤 입장이신지? 그거는 뭐 같은 입장이면 해야지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죠. 예외는 없는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시죠. 당장만 보더라도 뭐 주가 조작 사건이야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것도 아주 그냥 뭐 황당한 뭐 수사를 하고 있는데 뭐 허위 이력, 허위 경력, 허위 수상 실적, 이력과 경력, 수상 실적을 부풀리고 한 것은 차차하고서라도 가장 최근에 대통령 네 분의 관저 이 보세요. 이게 수의계약을 막 하는데 불과 이 홈페이지에 뜨고 난 뒤에 3시간 48분 만에 수의계약을 해버립니다. 근데 했는데 보니까 그것도 무자격 업체가 또 한 겁니다. 전기공사 면허가 없는 업체가 또 공사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업체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에 말하자면 후원을 한 기업이라는 것도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또 남의 전기까지 끌어와 가지고 쓰다가 또 들켜가지고 또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의혹이 있고 또 고소고발이 있다면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죠. 정치적으로 경쟁해가지고 성자가 돼서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 영부인이 됐기 때문에 그냥 묻고 지나간다든지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패배했기 때문에 더 가혹한 잣대와 기준으로 수사를 더 강압적으로 받는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적으로 법인카드 130만 원 썼는데 잘못된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법인카드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밥을 먹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압수수색을 하는데 130군데를 130만 원 선 130군데를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한 곳에 만 원비 안 썼습니까? 그러니까 130군데 정확하게 129군데를 압수수색을 129군데 했습니다. 130만 원이면 한 곳에 만 원. 그러니까 가혹하게 수사 좋습니다. 해야 된다는 거. 그러나 대상에 따라서 수사의 기준과 잣대가 공정하게 똑같이 적용이 돼야지 네, 국민들이 보기에 공정하다라고 생각하실 거 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을 왜 드렸었냐면 예, 예. 바로 이제 이 친명계라고 불리는 최고위원들이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을 네네네. 또 거론을 하기도 했고 예, 예. 또 한동훈 법무장관, 이상민 네네.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얘기를 예, 하고 예. 이렇게 좀 점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네네네. 아마 이번에 그 이재명 그 대표가 되면서 보니까 강성 지지층이 상당히 굳건하거든요. 이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이재명 대표라든지 이번에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또 강성 아닙니까? 앞으로 뭐 대표가 2명 지정하고 원내대표까지 하면 9명 중에 8명이 강성 지지층일 텐데 이렇게 몰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두 번째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백현동이라든지 대장동이라든지 법카라든지 뭐 변호사 대납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같이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어떤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또 탄핵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지렛대, 서로의 어떤 균형추, 서로의 어떤 협상의 지렛대가 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도 일부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에 사실상 투표율이 30%, 실제 득표율은 77% 됐지만은 당원 중에 이재명 쪽을 지지한 사람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 중에 실제는. 그러다 보니까 더 강성으로 해서 어떤 여론몰이를 해야 되는 이런 차원도 있다. 저는 여러 가지 목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님 말씀까지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우리 박승중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뭐 저희들이 새 지도부가 출범을 했는데 새겨 듣겠습니다. 예, 새겨 듣도록 하고 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 야당으로서 정책 야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야당의 길을 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소통을 강화하고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이재명 대표가 대안적 리더십의 면모를 국민들께 보여서 실력과 능력으로 평가받는 민주당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민주당도 이제 새 지도부가 출범을 하게 됐고 국민의힘도 이제 새로운 비대위가 꾸려질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정당 정치라는 것이 결국에 당이 결정을 내리되 보고 있는 것은 국민이고 거기에 대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또 정당 스스로가 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다음 총선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